자, ODA 공적 개발 원조라는 뜻인데 여기는 이제 그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DAC에서 주관을 합니다. 의미는 이제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기부한 자금. 말이 좀 어렵죠. 제가 그 표현한 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적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 어려운 나라를 돕기 원하는 그 나라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자금을 이제 떼어놓고, 그리고 혹은 중앙 정부가 이걸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역 정부, 지방 정부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에 직접 자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다른 중간에 어떤 NGO라든가 다른 어떤 국제단체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나라의 어떤 NGO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적 자금 혹은 공적 이 그 방식은 유무상 방식이에요. 그 얘기하자면 굉장히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회원국은 30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독자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나라들이 회원국들이 30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혜택을 받는 나라들은 143개국으로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개발국가 47개국, 그다음 나머지는 소득이에요. 저소득, 중하위소득, 중상위소득. 그래서 2개국 30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는데 중상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57개국 제일 많아요. 탄자니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개발국가에 있습니다. 자, ODA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려면 여러분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면 요게 이런 문구가 이거를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서 그 30개 회원국의 총 공적 개발 원조 ODA 지원 규모는 2,040억 불을 기록하며 전년 1,860억 불 대비 9.7% 증가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2022년 규모가 2,040억 불을 모아졌다는 거죠. 2021년에는 1,860억 불. 근데 이제 그 각각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이름들이 적혀 있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2022년도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은 27.9억 불, 그러니까 28억 불 정도를 여기에 그 덱에 지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30개국 중에 순위는 한 16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GNI 개인 총소득이죠. 총소득 대비 국가별로 이제 해보니까 그 사람 얼마 버는데 그 중에 뭐 얼마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걸 쭉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24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미국이 굉장히 앞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버는 거에 비해서 아직 기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자, 규모가 보면 올해는 이제 약 이게 이제 조 단위인데요. 이제 국정과제 이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가 뭐냐면 이제는 G10 내 위상에 맞게 ODA 규모를 세계 시민 수준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목표치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까 여기 보면 4조 7,700억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6조 6조 그러니까 7조 가까이로 우리가 ODA 규모를 높이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한국 ODA 기본 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인도주의적 실현, 협력 대상 국가의 경제 협력 증진, 국제사회 평화 추구 이런 이제 기본 정신과 목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유엔 현장 재반 원칙을 존중한다. 여기에 보면 어떤 종교적인 색깔은 사실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NGO 단체가 다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 정신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이제 탄자니아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국 중점국가 27개국.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ODA 자금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가, 지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남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에 상해 인프라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물 문제가 이제 심각한 곳에는 문물을 팠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물이 아니라 수도 설비를 하는 거죠. 탄자니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도에 관심을 갖고 탄자니아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게 그런 걸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키르기스스탄 갔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 그 사업으로 그 벼농사하는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반면에 월드뱅크에서 약 300억 불 정도 되는 비용으로 거기에 그 수도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 인프라, 사회 인프라나 서비스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ODA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지원했던 어떤 분야, 국가, 기관 뭐 이렇게 있는데 ODA 자금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외교부, 기획재정부, 뭐 농림부, 교육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네가 그 부처별로 그 ODA 자금을 쓸 수 있는 어떤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신들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코이카, 뭐 대외 협력기금에 갖고 EDCF라든가 코피 뭐 이런 데, KCOC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 ODA 자금을 지원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자개발이라고, 이건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아시면 돼요. 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다자기구는 뭐냐면 이제 국제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 ODA 자금을 쓰는데, 우리 정부에서 유엔에다가 돈을 보냅니다. 그럼 유엔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유엔이 돕고 있는 나라들을 혹은 또 이제 난민들 이런 데다가 돈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통화기금, IMF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주로 세계 뭐 보건기구, WHO라든가 식량기구 뭐 이런 데들 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ODA 코리아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별로 그 나라에 대한 정책 방향, 우리나라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떤 부분에서 돕고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ODA 자금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NGO를 등록하고 나서 ODA 자금을 정부에게부터 ODA 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과 같은 그 맥락 안에서 해야 이게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렇게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ODA 자금을 신청하려면 이제 어렵겠죠, 받기가. 그래서 보면 탄자니아 거를 제가 다운받아갖고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탄자니아 국가협력 전략해가지고 현재 현황과 또 주요국 뭐 공유활동, 우리나라 공유활동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잘 분석해 보시면 할 수 있는 건 여기 보면 뭐 사회 인프라에 보면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비중이 26.4%에서 22%다. 고등학교, 고등교육 시설 입학률이 36%, 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가 이제까지 탄자니아에 했던 사업들이 하수처리 시설, 그 다음 관계시설,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지에 공급한 거, 공동재정 지원, 뭐 교량, 그다음 직업훈련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그 파일을 좀 드렸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A 코리아에 보면 이제 그 분야별 지원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교육 보건 이제 웨이브는 보건의 해상이 되겠죠. 그걸 들어가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보건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 이제 그 코이카 홈페이지에 가면 왜냐하면 저희 그 NGO 단체들이 대부분 코이카를 통해서 ODA 자금을 많이 받아요. 코이카 외에도 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국제단체랑 할 수도 있고. 근데 코이카 주로 봤는데 코이카에서 매년 이렇게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해가지고 공부 추진하는 이제 자기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해요. 이번에도 이제 내년 거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걸 제가 감사하는데 여기 보면
개발협력 주요 수행 주체로서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파급 효과를 확대하고 일종의 개발도덕의 빈곤 대치 및 경제 사회개발을 발전케 한다. 마침 이렇게 목적과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인데 문제는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진입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다르냐면 진입형 사업은 보통 2년, 그리고 성장형은 보통 2년, 3년, 전략형은 5년. 금액이 틀립니다. 그 진입형은 연간 2억, 그러니까 2년 하면 4억까지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장형을 하게 되면 3년에 5억씩이면 최대한 1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형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 3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3년씩 3번 할 수 있잖아요. 9년 동안, 그러니까 15억씩 9년을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5년을 총 3번, 그러니까 15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년 이후에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해서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거는 이 전략형은 좀 금액이 큽니다.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연간이니까 3년짜리는 어떻게 해요? 20억씩 3년 받으면 60억이죠. 60억씩 15년 하면 뭐 대충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진입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장형 정도로 이제 왔는데, 저희가 여기 이제 코이카에 보면 해외 원조 그 조달 입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지금 코이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입찰을 하실 분들은 입찰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 공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거는 엔조 단체들이 그 코이카에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빅토리아 하우스의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써야 되겠죠. 이런 사업들을 하려 합니다. 그 목표는 이것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수행 결과는 이런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그게 코이카에서 볼 때 타당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그 ODA 사업을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일단 거기에 지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NGO 등록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NGO 지부가 거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코이카 사무소가 탄자니에 있어요. 다행히도 코이카 사무소가 없는 곳에는 이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코이카 사업을 이제 따게 되면 이제 거기서 코이카 사무소에서 와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고 나중에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 ODA 합동 포럼, KCOC에서 진행했던 건데, 이런 포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어떻게 지금 이제 정부는 이렇게 ODA 그 자금을 쓰려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한 20% 정도를 더 이제 쓰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포럼 같은 거를 자주 이렇게 좀 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 혹은 또 우리 그 KCOC는 이제 한 140개 정도 되는 NGO 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 NGO 단체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하려 하는지, 이 KCOC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조그만 NGO들이 그런 이제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KCOC를 많이 하거든요. 더머치 사장이 이제까지 ODA 사업한 거를 조금 정리해봤는데, 이제 세네갈, 레바논, 스리랑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매해마다 두 개씩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2023년에는 말라위, 원래 그 마다가스카르도 저희가 이제 하나 했다가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그 코이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의 절반 정도가 지금 거의 불모지로 변화되고 있고요. 식수와 농수가 부족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농수 확보 사업을 어플라이 했다가 이게 좀 안 됐어요. 이제 말라위아가 좀 되고 있고, 여기도 여러분 그 있는 탄자니아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죠. 루안다, 우간다, 말라위다 거기 있는 나라들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사업을 해서 2개를 지금 어플라이를 했는데, 세네갈 3차 농업 사업하고 루안다의 극빈 여성 가장 빈곤 퇴치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제단체 이제 코이카 말고 다른 이제 국제단체와 하고 있는 게 GCGI라고 기후변화 대응하는 이제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랑 지금 그 세네갈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 농업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 규 위기 대응을 하는데 IT 기반.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농업이 점점 스마트화 되잖아요. 그럼 스마트는 IT 기반이기 때문에 IT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IT 그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돼서 이것도 같이 이제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GGI가 토고하고 그다음 이제 뭐 르완다에서도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마다가스카르에는 WHO랑 같이 전문 의료진 양성하는 의료인 300명 정도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WHO가 진행하려 하는데 이거를 수행 단체를 저희가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와서 그게 이제 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UNDP 이제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간다 난민 사업을 아까 3만 명 정도를 이제 우리가 돕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UN 보통 난민이 발생하면 UNDP와 HCR이 먼저 들어와서 그걸 통제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그 NGO 사역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자기들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왔고 자기네 어떤 그런 거를 잘 수행한 단체들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단체들을 되게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UNDP 쪽에서 새로운 난민 지역에 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더 멋진 세상이 좀 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제의가 와가지고 같이 하면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된 사업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ODA 기금도 아까 보면 왜 적게는 한 1년에 뭐 2억에서 뭐 5, 또 이렇게 많게는 뭐 10억, 15억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이거는 이제 단체의 어떤 그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이제 커지겠죠. 이게 NGO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행정적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영수증 우리나라에서 뭘 사고 영수증 받는 거 쉽지만 아프리카에서 뭐 하고 영수증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억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프리카에서 1억 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막 많이 있는데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하여튼 이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큼 역량만큼 그거를 지혜롭게 쓰는 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지기 이렇게 가르치셨죠.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가 큰 거에 나중에 맡기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작은 거를 충성스럽게 그거를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거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NGO에게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작은 단체 시작하실 때 이렇게 그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그 행정력과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런 NGO 잘 이렇게 좀 다져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ODA를 따르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 그 단체가 아직까지 뭘 해왔냐. 그 단체 정체성. 뭘 해왔고 뭘 하려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는 단체인가. 그걸 수행해도 재정을 맡겨도 되는 단체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명성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성과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사실 이걸 이제 제안을 해도 이 단체는 이게 가능하겠다. 그리고 되게 좀 다른 것도 까다롭지만 이걸 따서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걸 부탁받아서 이제 했는데 좀 이 OD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전문적인 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